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SM 한마디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5단원을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드디어 5단원 마무리하고 6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요, 주변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물질이 뜨고 가라는 성질, 그리고 뭐 이런 거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주변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항상 네모를 이렇게 치시고요. 자, 순물질은요, 말 그대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섞여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넘어오세요. 금, 구리, 다이아몬드, 염화, 나트륨, 에탄올 등은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그냥 그저 순 물질이에요. 반면에 주스, 암석, 모래, 우유, 공기, 물, 염화, 나트륨 이런 거는 전부 다 혼합물이죠. 혼합물을 이루는 순물질은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몇 가지의 기체들이 그쵸 뭉쳐가지고 섞여가지고 있는 그 혼합물이잖아요. 그쵸? 자, 물질의 색깔, 냄새, 맛 등과 같은 성질로 물질을 구별할 수도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질만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끓는 점 그리고 녹는 점. 여기서 점은 흔히 온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몸을 끓는 온도 이렇게. 그리고 녹는 온도. 그리고 어는 점. 이런 것들로도 그리고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의 성질, 각자의 특징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한다.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 그 물질만이 나타난 고유의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갈비탕 국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혼합물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니다. 넘어가지 말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그 대신 제가 땡겨와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렇게 확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210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페이지 200쪽을 피시면 되고요. 210쪽부터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얼음은 실온에서 녹지만 철은 녹지 않아요. 이는 얼음과 철의 녹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탐구로 어떻게 물질을 구별하는지 알아보자. 이거 유튜브에 검색하시고요. 로르산이나 팔미트산과 같은 고체 물질이 융해되거나 응고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때 온도는 물질마다 다르대요.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같은 물질에서는 늘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순물질의 끓는 점 어떨까? 끓는 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메탄올과 에탄올을 가열하면 이거와 같이 온도 변화가 나타나며 끓는 점은 다릅니다. 자, 지금 여기 한번 그림 더 보도록 할 텐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죠. 요 정도 한 80도.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한 60도. 끓는 점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순물질의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늘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혼합물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떠할까?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유튜브 보시고요. 소금물을 냉각할 때에는 물과 달리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은 0도에서 얼죠. 소금물은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한대요. 어는 점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소금물이 어는 동안 물이 응고되어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낮아지겠죠. 소금물을 가열할 때에도 물과 달리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물은 100도에서 끓죠. 소금물은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끓는 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는 점이 다름. 여기서는 끓는 점이 다름. 그래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또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벤젠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각 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지금 나프탈렌은 80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파라다이클로벤젠은 약 53.1도, 나프탈렌 이거는 20도, 그쵸? 어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순물질과 달리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질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이용한다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순물질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징이다. 특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특성이라고 해도 되고. 혼합물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이와 같이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순합물과 달리 일정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갈비탕을 냉장고에 넣어두었을 때 기름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 까닭은 무엇일까? 왜 그렇겠어요? 어는 점, 얼기 때문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풀고요. 자, 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밀도에 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